예,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일요일 오후 3시경에 아마 국회에서 조원진 의원과 정미용 대표 그리고 아마 저까지 참여하고 좀 시사평론가들도 좀 초청을 해서 토크쇼를 좀 하려고 그때쯤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한미정상회담 가서 끝났을 때고 한미정상회담이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이 정해질 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정치 문제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토크쇼를 아마 할 겁니다. 7월 2일 일요일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당원들이 올 텐데 오늘 제가 문의 전화를 받아서 이 변희재 청춘투쟁이지 우리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차피 국회에 오는 김에 국회에 좀 가져와서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건 당 행사인데 이건 미디어워치 출판이고 제 개인 책이고 이걸 국회에 가져가서 팔 수는 없는데 우리 사무실이 국회 정문 바로 건너편에 3위 이스콘 벤처타워 510호거든요. 국회 정문에서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 막 우편 주문 이런 게 귀찮으시면은 일요일날 오후 한 2시부터 우리 직원이 나가 있을 테니까 사무실 와서 사가셔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책 사라고 우리 사무실로 다 오시라고 얘기를 한 격이 돼서 한 김에 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이 70년대생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렸고 유여의 박사와 이용원 대표가 자유한국당 73년생, 72년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좀 같은 세대로서 세대혁명을 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 바람도 있고 이 책을 쓰기 전에 사실은 이제 코리아 실크세대 혁명사라고 2008년도에 70년대, 80년대 생들에 관한 책을 제가 썼어요. 근데 그 책은 아마 완전 절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 PT화해서 조원진 의원이 주재했던 워크숍 때 발제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방송에서 한번 제가 뭐 발제를 하던지요. 그러니까 그 코리아 실크세대 혁명서는 세대 전체를 얘기한 거고 이 책은 그냥 그 세대 일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책을 그럼 왜 썼냐? 왜 썼냐? 이게 쓰게 된 계기는 2014년 7월 달에 나온 책인데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그때 급증을 할 때입니다. 이 박근혜 정권 초기 때. 근데 너무 많은 독자들이 제가 대학 때 좌익 운동을 하다가 우익으로 전향을 하지 않았냐 이런 말들을 하니까 아니 뭐 전향이 나쁜 건 아닌데 전향을 안 했는데 왜 전향을 했다고 다 믿고 있으니까 실제로 보도가 또 그렇게 나갔고 전향한 걸로 이거는 아닌데 내 독자들한테만이라도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나 전향 안 했어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제가 최소한 대학 시절 좀 더 나가면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까지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가 되겠다 해가지고 칼럼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칼럼으로 도저히 안 되고 책을 한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우편 판매로만 한 게 우리 독자들만 보라는 거였거든요. 뭐냐면 뭐 30대 한 후반대였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자서전 같은 건데 이게 제가 안철수대에서 어떻게 당신은 35살 때 자서전을 쓰냐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욕한 적이 있어서 그럼 너는 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독자 판매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원들이 이제 주로 사다 보니까 당원들을 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거의 지금 당원들 판매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걸 뭐 널리 국민에게 읽히겠다 그 생각은 없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쭉 이제 하게 된 게 뭐 거의 그 얘기예요. 대학 때 제가 어떻게 좌파 운동권과 싸우고 뭐 고등학교 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중학교 때 심지어 초등학교 때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게 한 절반 정도고 나머지 절반이 그 당시에 뭐 활동하고 뭐 계획들 뭐 그렇게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쭉 나오는데 뭐 앞부분은 주로 대학 얘기들이에요. 앞부분 대학 얘기인데 이거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일요일날 우리 사무실 오신다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안내 방송을 하는 거니까 대학 때 얘기만 잠깐 이제 드리면은 대학 얘기하려면 내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이러니까 책을 쓰게 된 건데 그냥 대학으로 딱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입시 교육에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요. 이러면 또 초등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쩔 수 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태원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3살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이태원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태원이 이제 그 당시에 상위용사총 그래가지고 월남전 참전자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좀 이제 주택을 지원하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부친은 뭐 교사 하시다가 학원교사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로 중산층으로 사니까 그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중산층이지 이태원 쪽에서는 부유층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육성회를 해야 되는 거고 저나 저희 누나들은 계속 반장을 해야 되는 계속 전 1학년 때 반장, 2학년, 3, 4, 5학년 때까지 반장 누나들도 계속 반장 이렇게 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갈 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좀 있는데 그건 뒤에 뭐 책에 보시면 나오고 저희 부친께서 야 이거 애들 여기서 키웠다가는 이거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보내겠다 해가지고 5학년 때 이제 반포로 이사를 가는데 제가 반포로 이사 가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화적 충격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이게 5학년 때 계층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이태원에 있었던 그 애들하고 반포에 있다 왔을 때 계층이 그냥 갑자기 높아진 거 아닙니까? 만나는 상대가. 이태원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 피아노 있으면 피아노다 구경하러 오고 와 피아노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피아노가 그 집안의 부의 상징이 되고 뭐 그랬었는데 반포 와보니까 막 첼로 들고 다니고 바이올린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보면서 헛갈리기 시작한 거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태원에 있을 때는 계속 반에서 1등만 했는데 반포로 오니까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설마 애들보다 못할까 해가지고 막 공부 열심히 하는데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들었어요. 아마 끝까지 못 들었을 겁니다. 제가 5학년, 6학년 때 갔을 때도 끝까지 못 들었어요. 굉장히 무력감에 빠진 거죠. 야 이렇게 공부가 안 되냐. 근데 이게요 카이스트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때 막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카이스트 가가지고 반에서 막 30등, 40등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자살도 하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저도 막 그런 생각을 이게 머리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막 초등학교 때 있을 때 그리고 뭐 이태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집안에 대해서 이런 걸 서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집안이 다 어려우니까 집안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도 이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학생들 이 집안 환경이 알려지면 안 되는 애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장할 때 담임 선생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 5학년 때는 초기 때 저를 불러서 알려줘요. 여기는 굉장히 이른바 어려운 애니까 네가 특별히 신경 써라. 애들 괴롭히지 못하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른스럽다 그럴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애들이 많이 괴롭혔는데 그 담임이 딱 찍어준 애들은 안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대해서의 정보는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거고 그 이태원에 있는 학교에서는. 지금 이태원 사신 분들 혹시 또 명예훼손에 갈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다닐 때는. 근데 반포에 오니까 와 6학년 때 1학기 때 이 60명 전체의 가정환경을 불러줘요. 공표라는 겁니다. 얘네 아버지 의사, 얘네 아버지 검사, 얘네 아버지 교수, 얘네 아버지 무슨 기업 회장. 저 깜짝 놀랐어요. 5년 내내 집안 환경을 이게 감추는 데에 이제 반장이었으니까 이 역할만 하다가 이건 대놓고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리고 그게 쫙 학생들의 이 서열 세우는데 영향을 미쳐요. 이 집안하고 아파트 평수가 하나하나 다 적응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환경이 적응이 안 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가 굉장히 심각한 방황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 나중에 사춘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가 제일 심각한 방황기. 그리고 그때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제 이태원에 있을 때는 한 반에 한 10명에서 한 그 정도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안 하면 학교 못 다녀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하니까 방과 후에 하는 경우는 애들끼리 같이 가서 뭐 놀 때도 있어요. 같이 신문 배달 하면서 놀 때도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신문 배달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반포에 와서 이제 야구 클럽을 가입을 하려니까 여기는 뭐 음악이나 뭐 스포츠 이런 거 워낙 많이 하니까 애들이 야구 장갑이랑 이 배트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신문 배달 한 거예요. 아 이거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아니 이태원에서 늘 그렇게 하니까 신문 배달 하는데 이게 막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신문 들고 우리 반 학생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자 학생들이 막 도망가 무섭다고. 야 이거 왜 그러냐 이 사람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막 그 반포 아파트에 신문 돌리니까 거기 있었던 아마 여자 학생회장일 거예요. 6학년 때 여자 학생회장의 그 어머니가 보더니 너 우리 학교 학생 아니냐 그러더니 아 정말 놀랐다고. 어떻게 이런데 신문 배달하냐면서 뭐 착한 어린이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학교가 막 발칵 뒤집히고 막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경험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되니까 중학교는 달라요. 이거 뭐 제 모교에 대한 욕이 될 수가 있어서 참 제가 조심스러운데 반포초등학교하고 반포중학교하고 완전히 문화가 다른 겁니다. 반포초등학교는 막 집안 이런 게 엮여가지고 좀 신분사회 같다는 느낌이 제가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근데 반포중학교에 가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완전히 성적 하나로 쫙 애들을 줄 세우는데 뭐 집안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반포중학교가 전국에서 1등 할 때인데 참 희한합니다. 그때는 165고등학교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뺑뺑이 쳐서 가는데도 그랬었어요. 학교 문화가 아니 공공중학교인데도 공립중학교인데도 그냥 문화가 이게 그냥 무조건 공부로 쫙 줄 세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반포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복잡하게 머리 쓸 거 없이 야 여기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구나. 공부만 하면 끝나는구나 여기는. 전교 1등부터 20등까지 명단을 적어서 각 학생 집에다가 보내요. 통지서를.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중학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붙이는 경우는 봤어도 이 학교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가정통지문에다가 그냥 보내버리고 반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 다 불러줍니다. 다 불러버려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1등부터 60등 1반 전교, 60부터 120등까지 2반, 13반까지 쫙 서에 세웁니다. 지금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맞더라는 거죠. 이게 차라리 나아요. 이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를 봉건사회 신분제라고 느끼면요. 이 중학교 때를 경쟁사회로 느꼈던 거예요. 야, 의외로 이 치열한 경쟁사회가 더 인간들에게 나은 혜택을 주는구나. 누구든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게 안 돼요. 이게 집안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그 입시 교육에 정말 신나가지고 막 성적 올리는 공부 막 입시 공부 엄청 어마어마한 겁니다. 막 신나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원래 우리가 반포에 학군에 있으면은 여기서 세화고등학교 주로 가거든요. 우리 건너편에 세화여중 보니까 여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조윤선 장관인가도 아마 세화여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화여중에. 근데 고를 못 가고 사당동으로 약간 떨어진 경문고등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학군 정책에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때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때만. 그래서 반포중학교의 절반 정도가 세화고로 가고 절반 정도가 이제 경문에 가는데 저는 경문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긴 8학군이 아니에요. 9학군이에요. 그리고 사당동이 껴있으니까 약간 이제 8학군보다는 좀 집안 환경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좀 그런 학교에서 가게 됐는데 거기 간 애들, 경문고등학교 간 애들 막 난리 났죠. 중3 때 그냥 어머니들 막 전화하고 이거
왜 우리가 글로 가냐 뭐 진짜 난리 났었을 때입니다. 근데 뭐 저는 가니까 오히려 잘 맞아요. 왜냐하면 전 이태원에서 이 초등학교 다녔다 보니까 그거 잘 맞더라고요, 그 학교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게 진짜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반포에서 넘어간 애들끼리 점심 따로 먹고 사당동에서 온 애들끼리 점심 따로 먹고 이거 완전 또 계급이 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근데 저는 좀 넘나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태원 출신이니까 넘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니까 중학교 때 워낙 입시 공부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고등학교 가니까 그랬다 질려버리더라고요, 입시 공부가. 도대체 국어를 공부해도 안 되고 이건 뭐 수학을 공부한다고 논리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공부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때 막 그냥 동아리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시사토론반 동아리도 하고 문학 동아리도 하고 풍물반 동아리도 하고 제가 동아리 3개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공부에 취미를 잃어버리고 동아리 활동만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사토론반 동아리는 그게 이제 막 90년대 초반인데 전대협에 이 따르는 전고협이라고 전국 고등학교 운동권 뭐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사토론반에 애들이 왕창 들어온 겁니다. 그쪽 운동권 애들이. 근데 저는 그 당시는 참신하게 봤어요. 저 그때 대모하러 나가도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노태우 정권 타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나가보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거 아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정권을 타도한다는 개념 자체를 내가 모르겠는데 나가서 노태우 타도하자? 아니 내가 모르는 구호를 자꾸 외치는 게 짜증이 나니까 이 시사토론반 내에서 이제 이른바 노선 투쟁이 벌어진 거죠. 고등학생들이 막 밖에 나가서 밖에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정권을 막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쪽과 야 아니다. 우리 지식이 부족하다. 지금 사회주의도 뭔지 모르겠고 혁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정권 타도도 뭔지 모르겠다. 학생은 일단 공부 우선 해야 된다. 이게 딱 갈라져가지고 제가 원건파 이른바 거기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사회주의 혁명가들하고 정말 진짜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걔네들이 다 퇴학당했어요. 그 데모하러 다니는 애들 다 퇴학당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 근데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 좀 그래도 뭐 공부에 정말 짜증이 났지만은 그런대로 제 자유는 좀 확보할 정도의 성적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좀 했는데 이제 운동권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막 두들겨 패죠. 절대 너 같은 야 성적도 안 난 놈들이 네가 무슨 마르크스를 뭐 혁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걔들을 막 하고 그래서 걔네들 다 퇴학당하고 한 명은 또 아마 자살을 했던가 막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나가서 한참 된 얘기지만 근데 그때 제가 싸우긴 했는데 애들이 하여튼 막 굉장히 치열했던 기억은 난다고요. 이게 막 고등학생들이 무슨 사회주의 혁명가냐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세상을 증오하고 아주 막 치열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존중을 했단 말입니다, 걔네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도저히 저는 이 대학 문화에 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 문화에.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된 데가 초등학교 때가 이 반포 초등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고 중학교 적응 잘했고 고등학교 적응 잘했고 근데 이 대학이 이게 최악으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인문대학교 미학 가면은 정말 이 철학과 이 역사와 이 문화와 예술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우리 시사토론 이 동아리 때처럼 막 정말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학과뿐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인문대 전체가 이런 문화가 안 돼요. 이러면 또 이제 내 또래들이 이게 너만 공부하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남욕할 수도 없는 게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저도 안 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공부를 안 하게 돼 있는데 누구든 뭐 인문대학 좀 왔으면은 다 책 많이 읽고 싶고 글쓰기 하고 싶고 이래서 오는 건데 그 문화가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이 운동권 학생의 문화가 90년대까지 번지니까 딱 대학 들어가면은 학생회가 이 신입생활임에 뽑아가지고 2박 3일 MT 가서 계속 춤이에요. 계속 춤. 그 춤이 무슨 뭐 나이트클럽 무슨 뭐 댄스 이게 아니고
운동권 춤 있잖아요. 운동권 노래 틀어주고 그거 뭐라 그러죠? 뭐 율동이 아니고 마임이라 그러나 하여튼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니까 하루 종일. 그리고 끝나면은 술을 하는데 아니 저는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고 술 마셔도 되는 때였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무슨 홍준표 씨하고 돼지발정제하고 연결하면 안 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 교복을 입고 학교 정문에서 내려와서 학교 정문 옆에 있는 술집에서 교복 입고 술을 마셔도 하여튼 처벌 조항이 없었던지 선생님이 가서 봐도 교사가 봐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동아리를 했으니까 동아리 하면서 그 운동권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애들하고 막 논쟁하려고 소주병 놓고 막 밤새 논쟁하고 다음날 학교 가고 근데 또 그 문화가 이제 또 번지니까 우리 반에서 또 한 중간고사라는 거 끝나면 한 20명이 같이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갑니다. 20명이 같이 거의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아주 그랬었는데 아니 대학교에서 이게 술을 마시는데 무슨 토론이 없는 거야. 대학교에서 술 마시는데 우리는 소주를 논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한 3시간 4시간 싸우는 거거든. 토론이 없어. 계속 그냥 썰렁 개그. 그 당시 90년대 때 유행했던 막 썰렁 개그. 정말 막 역겨운 안 웃기는 개그하고 막 계속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야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도저히 뭐 내가 이러려고 대학 들어온 거 아니다 해서 막 정말 많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이 무슨 노선 싸움이 아니라 막 인간적으로 싸우는 거지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학회 세미나다가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그래서 그때 소주를 그냥 확 들이붓고 선배들한테 다 시비 걸었습니다. 선배들 멱살 잡고 이게 대학이냐. 그랬다가 선배 10명한테 이제 밝혔습니다. 그 밝혔다는 게 그냥 말로 밝힌 게 아니라 진짜 밝혔어요. 그리고 막 내 여자 동기들이 막 다 물어 뜯어가지고 막 온몸에 피가 나고 막 그런 정도로 밝혔거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대학을 나가버린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뭐 배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렇게 대학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대학생에서 운동권하고 부딪혔으니 무슨 제가 좌익을 하겠습니까? 좌익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싸웠는데. 그리고 군대 갔다가 다시 복학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운동권세가 약화될 줄 알았는데 더 강화되는 거예요. 더 강화돼 있어요. 입학했을 때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운동권세가 강화돼서 이거 완전히 좌익, 신자파, 페미니즘이 그냥 철권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돼 있던 겁니다. 그때 제가 3학년, 4학년 때 정말 이 사회적 생명을 걸고 좌익 페미니스트와 일대 전쟁을 벌였습니다. 성폭력 조작 사건으로. 성폭력이 아닌데 성폭력을 하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걔들도 운동권이에요. 저 빼고 다 운동권입니다. 뭉쳐서 정말 이 진실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때는 진짜 어렸을 때니까 아니 이거 성폭력이 아니야. 아니라는 증거 수두룩히 있어. 당연히 우리는 이길 줄 알았죠. 대학생들이니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을 거 아닙니까?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4학년 때. 1년 반 동안 싸우는데 애들도 성폭력이 아닌 애들 다 퇴학을 당하고 법정 가서 형사로 벌금형 받고 민사 가서 몇 천만 원 깨지고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깨지고 재판에서도 깨지고. 그때 야 이거 진실이 항상 이기지 않는구나. 뭐 그 뒤로 저는 수두룩히 봤어요. 그 뒤로 뭐 이제 브레이크뉴스 편집장하고 미디어치 하면서 진실이 대부분 진다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본 거죠. 근데 그 시초가 대학 때 성폭력 조작 사건하고 싸울 때 그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실이 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 번 지는 걸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태블릿 PC 조작 그쵸. 그거 제가 싸울 때도 야 이거는 딱 5분만 홍석현이나 손석희 불러다가 딱 토론하면 그거 깨는 건데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좌절하느냐? 아닙니다. 진실은 대부분 집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 우연으로 이겨요. 그때 한 번에 크게 이깁니다. 그게 세계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다가 한 번에 이기는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에서요. 젊었을 때 다 집니다. 하는 거마다.
고종폐위 운동 깨졌죠. 뭐 독립운동할 때 사실 헤게모니 김구 쪽에 뺏겼죠. 상하이 임시정부.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 언제 이기느냐.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대로 미일 전쟁이 벌어진다. 그거 가지고 사실 다 엎어버린 거야.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조원진 의원까지도 포함하면 우리가 뭐 대선 때 참패? 지는 게 당연해요. 올바르고 정도를 걷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집니다. 근데 제가 가장 한심하게 보는 인물이 몇몇 막 그런 식으로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철수하고 저 누구야? 헤럴드 경제의 홍정욱 회장.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저런 사람들은 뭐냐? 도전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가시밭길로 가는 순간에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10번 중에 9번은 지죠. 그러다가 한 번 운 좋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 이렇게 운동권하고 정말 사생결단 싸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주사파니 뭐 이런 게 아니라 페미니즘하고 신자파죠. 지금 이제 있는 문재인 정권에 있는 뭐 탁현민이니 뭐 이런 유형과 애들, 그런 과 애들하고 많이 싸운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한 2-3시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내용 있습니다. 내용 다 있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꾸준히 사실 저는 자유주의 노선으로 투쟁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를 제가 확실히 인지한 거는 대학교 2학년 때예요. 내가 가는 길이 존 스튜어트 밀이나 아담 스미스나 고전에 있으면 벤담하고 요런 내려오면 칸트 요 정도의 선에서의 내 사상 노선이구나. 가장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존 스튜어트 밀이고 그 노선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대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노선을 가 있는 겁니다. 그 노선으로. 그러니 사상전형일 수가 없죠. 제가 대학교 막 3학년, 4학년 때 존 스튜어트 밀 관련 책을 써가지고 그 원고를 들고 출판은 못했어요. 원고를 들고 우리 때는 마르크시즘은 별로 없었고 무슨 구조주의 학파라 그래가지고 무슨 푸코, 들레즈, 라칸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상한 애들 들고 막 설쳐댔을 때거든요. 운동권들이. 그때 제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가지고 들고서 와서 써왔는데 무슨 사상전향을 합니까? 사상전향. 이 사상전향 얘기하는 것도 정말 너무 천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지지했다 하면 사상전향이냐. 사상은 정말 깊은 건데 그게 전향을 한다는 거는 그게 보통 일이에요. 위에 386들 전향한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전향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전향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사상의 시스템을 바꿔버린다? 그거 엄청난 뇌수술 아닙니까? 전향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전향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나 하태경 자서전 보면요. 전향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거 불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전향했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향을 했으면 내가 했다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고 제 개인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90년대와 2000년도를 관통하는 그 70년대생들의 삶과 문화가 좀 많이 반영돼 있을 거예요, 이 책에. 물론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책은 코리아 실크 세대 혁명서인데 그건 제가 발제를 할게요. 그건 방송에서 제가 따로 발제를 할 테니까 이 책을 우리 당원들이 사겠다 하니까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일어날 테니까 그때 오셔서 사가든지 아니면 토론회 끝나고 오셔서 사가든지 우리 사무실에서 사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